오늘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경기 그렇게 재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잘할 수 없어. Take my hand and come with me because you look so fine that I really want to make you mine. 안녕하십니까. 2판 4판 스포츠토크 이광용의 옐로우카드 샤신 한준 의원, 의심 박찬하 의원과 함께하는 축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제 예언이 들어맞았습니다. 인정합니다. 실현됐습니다. 네. 아, 참. 예. 그 화면 남아 있나요? 트래블은 하늘 뜻이에요. 네. 두 분이 조심스러워 하시니까 저라도 가겠습니다. 바르사 트래블 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왜 라리가 중계하면서 계속 2007, 2008 무관 이후 2008, 2009 트래블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지난 시즌 무관 이후 이번 시즌 트래블 가능성 있다라고 제가 사실 초기부터 박찬하 한준 의원 만날 때마다 바르셀로나 경기 중계할 때마다 얘기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희미한데요. 이건 비웃으세요. 트래블을 위해서는 일단 무관을 해야 되는 거군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100년 넘게 두 번 했는데. 네, 그리고 이제 라리가는 모든 측면에서 최대치로 네. 가장 좋게 된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역대로 따져봐도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역대 옐카 중에서 가장 이 종이를 많이 들고 나왔어요. 지금 A4 용지 대충 어림잡아도 한 35장 정도는 돼 보이는데.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올 시즌까지 이제 UEFA 랭킹을 정할 때 5시즌의 지수의 총합으로 이제 모든 유럽 리그의 랭킹을 정하거든요. 네. 최근 5시즌의 랭킹에서 스페인 리그가 뭐 당연히 1위인데 5시즌 점수 합이 99.999점이 됐어요. 그 점수를 어떻게 매기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의 이제 승무패에 따라서 받게 되는 점수가 있고 또 단계별로 뭐 16강, 8강 이렇게 통과될 때마다 또 보너스 점수 받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총합해서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이제 7팀이 유럽 클럽 대항전에 올 시즌에 진출해 있다. 그럼 그 총합된 점수를 7로 나누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점수를 5개년 합해서 만드는 랭킹이 UEFA 리그 랭킹 그리고 클럽 랭킹입니다.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다 포함하는 것이고. 그렇죠. 5개년이면 총점이 99.999면 한 시즌에 20점이 만점이에요. 평균 20점을 땄기 때문에 지금 100점에서 0.0001 뭐 이제 모자르는 그런 점수가 된 거죠. 네. 올 시즌에도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가 이제 올 시즌만으로도 1위거든요. 그런데 20.214점을 땄어요. 그리고 올 시즌 2위가 이탈리아 세리에아인데 19점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20점 언저리면은 그 해에 1등이 될 수가 있고 5개년에서 지금 100점 가까이 나왔다는 거는 매년 거의 뭐 1등이었다 이렇게 그냥 볼 수가 짱 있는 먹었다는 거죠. 얘기네요. 예. 라리가가 최근 5년 동안 그냥 유럽에서 비교 불가 짱 먹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네. 5개년 2위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인데 80.391점. 거의 차이가 20점 차이. 상당히 있네. 그리고 정말.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바닥바닥이죠. 독일 분데스리가가 79.415점. 그래서 잉글랜드와 독일은 이제 향후에도 계속 아마 랭킹 전쟁을 해야 될 거고 이탈리아가 많이 올라왔어요. 올 시즌에 많이 점수를 땀으로써 70.510점인데 지금 독일, 잉글랜드와는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대신 한 시즌을 이제 더하게 되면 이탈리아는 마지막 가장 오래전에 5년 전 그 점수가 없어지고 새 시즌 점수가 총합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 그 경우에는 이탈리아가 뛰어오를 수 있겠네요. 예. 2010, 2011 시즌의 점수가 좀 낮아요. 그런데 낮은 게 사라지기 때문에 이탈리아도 아마 다음 시즌이 지나고 나면 뭔가 독일, 잉글랜드에 도전할 수 있는 점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박찬하 의원? 저것은 클럽 대항전, 그러니까 우에파 주간 대회 출전권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티켓 수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챔피언스리그가 이제 높은 리그에 좀 더 많은 티켓을 네, 주죠. 4장이 예. 가잖아요. 예. 최대치 이제 4장. 이제는 유로파 리그에 따라서는 5장까지도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주어지는데 상위 3개의 이제 국가에는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4장이 주어지고 그 밑에 뭐 3개 이렇게 쭉쭉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탈리아가 순위를 독일에게 역전당하면서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4장에서 석장으로 줄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그래프의 추세를 봤을 때는 이탈리아는 조금씩 상승 추세예요. 그 상승 추세는 유벤투스처럼 챔피언스리그에서 잘하는 팀도 있습니다만 또 유로파 리그에서의 선전하는 클럽들이 늘어나면서 포인트를 많이 가져왔거든요. 피오렌티나 같은. 네, 근데 네. 문제는 잉글랜드는 이제 곡선으로 봤을 때는
하락 곡선이죠. 아. 네, 완연한 하락 곡선인 것이 챔피언스리그에서의 부진 더하기 잉글랜드 클럽들이 최근에 유로파리그에서 상당히 부진합니다. 네, 그래서 독일 클럽들도 챔피언스리그 더하기 유로파리그 포인트 많이 따고 뭐 이러면서 지금 아마 이번 시즌처럼 유럽 대항전이 치러진다면 뭐 독일과 잉글랜드는 금방 또 순위가 바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실 유럽 축구 팬들의 상당수를 점하고 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언젠가는 4위 안에 들면 무조건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이런 시대가 더 이상 안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뭐 잉글랜드 리그가 사실 4팀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시킨 것이 그렇게 오래전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잉글랜드가 이 4장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쉽게 잃어버릴 거냐? 그렇지도 않다고 봅니다. 워낙에 재정적인 지수, 재정적인 수치에 있어서 다른 리그들과 비교하면 넘사벽의 머니의 차이가 기본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나 차이가 있나요? 네, 다른 그래서 리그들하고. 제가 또 다른 자료를 들고 왔어요. 지금 네, 제가 이런 거는 이제 자료 보고해야 돼요. 예.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2013-14 시즌, 그러니까 바로 지난 시즌은 아니고 이제 지난 시즌이 되겠죠. 지난 시즌 매출에 관한 이제 경제지에서의 이제 지표가 나왔는데 그 전 시즌 대비 32%가 폭증한 39억 유로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2위를 기록한 독일 분데스리가가 23억 유로고요. 스페인 라리가가 19억 유로, 이탈리아 세리에아가 17억 유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리그, 이탈리아 리그 합한 매출보다 잉글랜드 단일 EPL의 매출이 지지난 시즌 기준으로는 더 컸다. 그 정도의 차이인데 여기에 이제 EPL이 중계권 계약을 또 새로 맺어서 앞으로는 중계권료가 더 올라가거든요. 그 중계권 계약은 기존의 중계권 계약보다 70%의 돈을 더 받는 중계권 계약이기 때문에 EPL의 매출은 이제 뭐 해가 갈수록 정말 수직 상승할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리그들과의 차이를 점점 더 넘사벽으로 만들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매출 측면에서 다른 리그를 압도할 정도로 재정적인 안정성이 EPL 클럽들이 있는데 그동안 최근 들어서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계속 부진했잖아요. 네. 그건 뭐 그거 굳이 뭐 잘할 필요 없어서 그런 건 아닐 테고요. 왜 그랬을까요? 축구를 잘 못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축구를 잘 명쾌한 못해서 분석 유럽 감사합니다. 대항전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근데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는 좀 따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로파리그에 나가는 잉글랜드 클럽들이 다른 리그의 클럽과는 다르게 좀 유로파리그는 등한시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유로파리그가 유로파리그 따위 약간 그런 대부분 느낌. 이제 챔피언스리그보다 늦게 치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말 리그 경기를 신경을 쓰다 보면 유로파리그에 좀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잉글랜드의 유로파리그 나가는 빅클럽들이 특히 유로파리그에서 주전 선수를 많이 빼면서 좀 로테이션을 과하게 돌린다거나 또 이런 경향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독일이라든가 특히 스페인 클럽들은 그렇지 않죠. 스페인 클럽은 유로파리그에 나가는 팀들은 대부분 여기 다 목숨 걸거든요. 세비야는 뭐 리그 됐어. 유로파리그만 파. 뭐 이거. 박찬학 위원 이야기에 일면 찬동하면서도 또 일면은 찬동할 수 없는 것이 네.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유로파리그 챔피언에게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부여를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라리가가 이제 공식적으로 5팀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진출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면은 사실은 한 8강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요. 8강 2경기, 4강 2경기, 결승 1경기. 제 생각에는 EPL이건 뭐 다른 리그건 할 것 없이 5경기 정도는 8강 정도는 올랐으면 그때부터는 유로파 올인은 사실은 돼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우승을 차지한 세비야가 결국은 EPL 팀들보다는 잘했다고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일단 뭐 그 자국 내 순위에서 뭐 리그 티켓, 챔피언스 리그 티켓 확보 안정권이면 사실 뭐 유로파 뭐 그렇게 뭐 해야 돼. 뭐 챔피언스 리그도 아닌데라는 생각을 현실적으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부터는 전환이 되겠죠.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는 메리트는 대단히 저는 크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세비야가 이렇게 유로파리그 우승 자격으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를 나가는데 이 팀이 또 챔피언스리그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면 이 팀의 참가 과정 자체도 다른 팀들이 좀 새롭게 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예. 근데 매출과 재정에 관한 문제를 한준희 의원이 조금 전에 짚어주셨는데 돈이 많이 도는 그 국가의 클럽들이 축구를 잘 못하고 상대적으로 돈이 많이 안 도는 나라 경제도 좀 어렵고 축구판 전체도 돈이 많이 없는 그런 나라들이 축구를 잘하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제가 또 다른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열심히 준비하지. 이거는 한글이 없어. 저는 한글이 보통 없는 자료가 많아요. 알겠습니다. 많은데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저는 큰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도 사실 잉글랜드 리그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잉글랜드 선수들이 괜찮은 그 층이 두터워야 되고 특히 유스에서부터 좋은 잉글랜드 선수들을 많이 계속적으로 확보를 해야 기본적으로 잉글랜드 리그는 잘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돈이 많아서 새로운 어떤 외국인 선수들을 많이 이렇게 데려온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바탕을 차지하는 거는 결국은 잉글랜드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잉글랜드에서 좋은 선수들을 계속 어린 선수들을 잘 길러낼 수 있는 토양은 결국은 뭐냐? 저는 그 지도자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유명한 언론에서 나온 지표를 하나 읽어드리면 UEFA 코치들에게 부여하는 이제 라이선스가 있지 않습니까? 코치 자격증이죠. B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지도자가 잉글랜드에 9,548명 있어요. 꽤 많은 것 같죠? 네. 그렇지가 않아요. 독일에는 21,731명, 스페인에는 37,742명 있어요. 그러니까 잉글랜드의 B 라이선스 보유 지도자의 숫자는 독일의 2분의 1이 안 되고 스페인의 3분의 1이 안 되는 수치죠. 그러면은 그거보다 높은 라이선스가 이제 UEFA 프로 라이선스거든요. 그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지도자가 잉글랜드에는 205명, 스페인에는 2,353명. 차이가 더 나네요. 네, 이건 거의 10배 아닙니까? 그렇죠. 10배가 넘네요. 네. 독일은 1,304명이니까 역시 독일도 뭐 4배, 5배 정도 돼요. 이것이 비단 이제 클럽 축구뿐만 아니라 국가대표 축구에서 가장 최근에는 독일이 성공을 했고 그 직전까지도 스페인이 계속 성공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들과도 밀접하게 맞아떨어지면서 과거에는 잉글랜드 리그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뭐 4강에 뭐 3팀씩 올려놓고 이렇게 한때 굉장히 좋았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때를 한번 돌이켜보자면 이제 이런 스토리가 있죠. 잉글랜드 선수들이 그때는 사실 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데이비드 베컴, 베컴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선수들 있잖아요. 마이클 오원, 뭐 오원 선수, 제라드 선수, 램파드, 스콜스, 예. 뭐 퍼디난드, 뭐 네빌, 헤스키. 뭐 이제 뭐 예. 헤스키 선수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예. 들어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잉글랜드의 그 베컴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세대의 멤버들은 어찌됐건 클럽으로 나뉘어서 뛸 때는 다른 외국인 동료들과 더불어서 충분히 한 몫을 해줄 수 있는 기량 정도를 지니고 있는 잉글랜드 선수들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많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당시에는 각 팀의 에이스들이 상당수가 잉글랜드 선수들이었던 네, 것 같아요. 요소에서 포지션별로 제 몫은 적어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민폐는 적어도 끼치지 않을 수 있는 예. 그러한 어떤 양질의 잉글랜드 선수들이 우리가 이렇게 딱 떠올려 봐도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꽤 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보시게 되면 사실상 잉글랜드의 정말로 빅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클럽들의 중요한 선수, 주축 선수는 사실 최근 몇 년 동안은 다 외국인 선수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거의 다. 예를 들어 뭐 맨체스터 시티 우승했을 때 뭐 야야 뚜레 같은 뭐 스페인 리그에서 넘어온 아구에로. 외국인 네. 선수, 아구에로 선수, 뭐 첼시도 지금 사실상 뭐 파브레가스 선수, 디에고 코스타 선수 데려와서 또 우승하고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경향에서 잉글랜드 선수들의 도움이 예전에 비해서는 월등히 떨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문제가 결부돼서 지금 잉글랜드가 지속적으로 젊은 선수들, 좋은 선수들을 배출해내는데 실패하면서 결국은 이것이 잉글랜드 클럽들의 전체적인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아무리 비싼 선수들을 데려와도 사실은 이 선수들이 전체 판을 다 바꿔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체의 판은 분명히 잉글랜드의 바탕에서 존재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은 그다지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허약한데 체질적으로 거의 비싼 뭐, 옷은 이제 막 입는 근데 거죠. 명품은 걸치고 있고 뭐 약간 이런 거네요. 근데 명품인데도 명품을 사는 방법에도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N사의 운동화를 살 때 누구는 정가를 주고 사고 누구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되팔이를 통해서 누군가는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만 원짜리 물건을 뭐 10만 원 이렇게 20만 원 이렇게 사오는 것이 예. 이게 똑같은 물건인데 이게 예. 과연 바람직하느냐? 정가를 주고 살 수 있는 물건을 이렇게 한 번 더 걸러서 삼으로 해서 이 물건 값이 한 2-3배 정도 올라가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유통에 의해서 휘둘리는. 그 쓸 돈이 있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따져보지 해도, 않고. 그렇게 해도 살 수 있는 거죠. 예. 사도 괜찮은 거고. 우리는 다 따져가지고 막 무슨 가격 비교 사이트 같은데 봐서 이렇게 사는데. 참 씁쓸하네요. 네. 아니, 나도 마음이 나도 아프네요. 그래. 네. 아니 여러분 안 그러세요?
박찬하 위원의 이야기를 제가 또 오늘 여러 가지 자료 중에 제가 뭐 계속 가져왔어요. 나와요. 바르셀로나 트래블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반 라키티치 선수 이적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이트의 자료에 의하면 이 이적료가 1,584만 유로로 돼 있어요. 2천만 유로 정도, 1,800만 유로 정도로 저는 그러니까 확인했는데 한 1,600에서 한 1,800만 예. 요 정도 보시면 될 텐데 그러면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 비슷한 가격의 선수들을 요거 재밌네요. 한번 요거 재밌네. 찾아볼게요. 누구예요? 아스날인데 이게 아스날이 또 제가 좀 사랑하는 예. 클럽이기는 한데 애정하시죠. 예. 그리고 이 선수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 선수가 분명히 팀에 도움은 돼요. 그런데 그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죠. 하실 거예요. 칼럼 체인버스 선수가 이 칼럼 사이트 체인버스 누군지도 모르겠다. 1,780만 유로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리버풀에 이제 야심차게 영입된 선수가 하나 있는데 마리오 발로텔리 선수가 1,760만 유로예요. 그러니까 라키티치 선수와 비슷해요. 근데 발로텔리 선수가 물론 예전부터 이름값은 있는 선수긴 한데 올 시즌 몇 골을 넣었는지는 아마 리버풀 팬분들조차도 그렇게 별로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런데 번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리버풀의 다른 선수들 보면 라자르 마르코비치 선수 이적료가 2,200만, 아담 렐라나 선수 이적료가 무려 2,700만. 그러니까 물론 이 선수들은 앞으로 더 잘할 수도 있고 분명히 뭐 올 시즌 한 해만 볼 선수들은 아니긴 합니다만 라키티치가 그 이전에 뭐 세비야라든가 해왔던 것에 비하면 그런데 라키티치의 이적료가 그 정도였다는 것에 비하면 아담 렐라나나 라자르 마르코비치의 이적료는 분명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오버페이가 돼 있다고 보여지죠. 어찌됐건 이 정말 좋은 활약을 했던 선수와 이제 다른 어떤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어떤 비슷한 가격대 그리고 혹은 그 이상 이 선수들의 어떤 가성비를 봤을 때는 프리미어리그가 분명히 이적료라든가 연봉이 좀 인플레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한 가지 사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앙투안 그리스만 선수의 활약 정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또 에이스였죠. 네, 에이스 네. 정말 에이스고 정말 라리가 베스트 11을 뽑아도 들어갈 만한 선수인데 게다가 이 그리스만 선수가 소시에다드에서 몇 해 동안 계속 두 자릿수 골을 터뜨려왔던 선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만 선수가 아틀레티코에 왔을 때 이적료가 2,640만 유로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아담 렐라나 선수가 이 그리스만 선수보다 더 비싸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네.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도 잘하는 선수를 효과적으로 영입해서 세계 축구를 휘어잡을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 아닌가요? 그렇죠. 예. 결국은 우리가 뭐 다른 여러 가지 부문의 어떤 실생활에서도 가성비, 그러니까 저비용 고효율이냐, 뭐 고비용 저효율이냐, 뭐 아니면 그냥 딱 돈값을 하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라리가가 어떤 유스에서 키워 올리는 선수, 남미에서 상대적으로 이름값이 조금 떨어진 선수 데려와서 잘 쓰는 거, 뭐 그리고 최근에 또 바르셀로나가 이제 다니 알베스 선수 떠날 거 대비해서 저 알메리아 세비야 출신의 알렉스 비달 선수, 비달이라는 예. 선수를 이제 또 지금 영입 확정이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선수들을 이제 알메리아 선수를 세비야가 발굴해내고 세비야에서 믿을만하니까 또 바르셀로나가 데려오고 이런 과정들을 보시게 되면 프리미어리그보다는 훨씬 더 레이더라든가 어떤 판단이라든가 연구, 선수들에 대한 어떤 정확한 분석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돈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라리가가 더 잘하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 유럽 축구 중계 방송을 준비하다 보면 각 팀들 선수들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잉글랜드 클럽들은 확실히 타국 선수들 비율이 많고 그리고 주축 선수들 중에 그 잉글랜드가 아닌 나라의 선수들 비율이 높은데 스페인은 보면 대부분이 자국 리그 출신이라는 그런 느낌. 예, 물론 뭐 브라질에서 온 네이마르도 있고 수아레스도 있고 레알 마드리드는 포르투갈 출신, 웨일즈 출신, 프랑스 출신이 활약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확실히 그것이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한 스페인 클럽들이 잘해 나가는 어떤 지도자 포함해서 유스 선수들 해서 자국에서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발굴해내고 또 비슷한 언어권인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에서 유망주들이 또 스페인으로 찾아오고 그 선수들을 또 다 계속 잘 키워내고 뭐 이런 것들이 선순환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네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개방과 비개방의 순기능, 역기능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클럽들은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걸어두는 반면에 잉글랜드는 그것을 한때 확 풀었다가
이제 홈그라운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좀 다르게 묶어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잉글랜드가 홈그라운이라는 제도를 만들기 시작할 때는 이게 이미 지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더하기 홈그라운 제도의 문제점이 더해지면서 우리 역효과.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죠. 자국 선수들의 몸값이 더 급등하는. 그러니까 홈그라운 제도에 묶여 있는 선수를 뭐 일정 수준을 보유를 해야 되니까 선수를 계속 영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는 적고 영입을 해야 되는 팀들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어떤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네. 잉글랜드 리그에서 훈련을 받은 선수들의 값어치가 그만큼 높아지는 건데 이게 정확한 실력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몸값 폭등이 되는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데 잉글랜드에서 유스에서 계속적으로 좋은 선수가 나오느냐 그 비율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는 잉글랜드에서 키운 선수니까 무조건 몸값은 비싸지고 이거는 그냥 악순환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잉글랜드 유스가 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클럽들이 돈이 많으니까 1군이라든가 이런 선수를 사오는데도 돈을 많이 쓰지만 유소년팀에 자연스럽게 돈을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투자를 하는 게 자국 선수, 그러니까 잉글랜드라든가 연영방 국가들의 선수들을 키우는 것도 있는데 이 유소년조차도 다른 나라에서 많이 데려오죠. 예. 그러니까 말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 특히 뭐 스페인 선수들이 최근에 잘하니까 스페인 선수들도 많이 건너가고 하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고 이렇게 어린 선수들이 타국에 가서 또 이런 선수들한테 돈을 많이 줍니다. 네, 그래서 그 선수들의 얘기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건너 들어보면 뭐 얼마 전에 이승우 선수도 자기 친구가 이제 뭐 잉글랜드 가고 첼시 가고 뭐 이런 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빨리 오라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근데 보면은 뭐 여기 뭐가 자랑거리냐 하면 뭐 여기 돈도 많이 주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뭐 앞으로 유럽 축구를 전망하는데 중요한 참고가 되겠는데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볼까요? 최근에 뭐 중국 리그 혹은 뭐 중동에 비해서 K리그가 뭐 투자 못하고 뭐 돈 없고 이런 얘기가 많지만은 결국은 K리그가 나갈 길도 유럽에서의 어떤 이 거울을 잘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 훌륭한 지도자 한 명은 좋은 선수 10,000명을 길러낼 수가 있거든요. 네. 지도자들의 훌륭함은 뭐 2번 강조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지도자들의 힘입어서 지속적으로 좋은 젊은 선수들을 이제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외국인 선수들을 데려올 때 우리 K리그도 지금 이제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도가 점점 뭐 내려가느니 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만 외국인 선수들을 데려올 때 정말 그 돈의 값어치 이상을 할 수 있는 선수들에 대한 어떤 장기간의 어떤 연구, 관찰, 분석 이러한 것을 정확히 해가지고 적은 돈을 쓰면서도 정말 그 이상을 뽑아낼 수 있는 아주 양질의 외국인 선수들을 데려오는 뭔가 이러한 스카우팅의 문제. 그러니까 지도자와 유스와 스카우팅 이 세 가지가 바람직하게 돌아간다면 K리그가 충분히 라리가처럼 돈을 좀 허리띠를 약간 조르면서도 잘할 수 있는 리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옛날에 까보레 같은 선수, 지금 그렇죠. 로페즈 같은 네. 선수. 정말 잘 발굴해서 사실 잘하면 다른 구단에 팔면서 구단에 이익도 주고. 예. 박찬하 의원은 뭐 어떻게 했을 때 완희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짧게 얘기를 하면 제도적으로 이것을 또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 선수가 지금은 보유 선수의 제한이 있잖아요. 이런 걸 좀 늘려줌으로 해서 구단이 장기적으로 보고 좀 영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좀 해외에서 유망한 어린 선수들 네. 데려다가 육성형.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외국인 하면은 우리가 항상 즉시 전력감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조금 싼 선수를 어린 선수를 데려와서 키워서 또 거물을 만들어내면 그게 또 좋은 거죠. 여자 월드컵, 캐나다 여자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방송이 업데이트되는 6월 10일 수요일 오전에 이미 브라질과 조별리그 1차전 치렀는데요. 이 여자 월드컵에 대한 전망 오늘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 일종의 피묻히기죠. 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찬하 의원부터. 저는 뭐 어디까지 우리 태극남자들이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는 정말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 여자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강하게 응원을 하고요. 자기만 그런 줄 알아? 다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전문가면 어디까지 전문가답게 가겠다. 해줘. 8강, 4강 가겠다 뭐 이런 거보다는 16강은 우리 선수들이 제발 좀 가줬으면. 가졌습니다. 네, 가줬으면. 네. 우리 태극낭자들 16강 갑니다. 확신. 16강 갑니다. 16강 가고 그 이후부터는 뭐 한 판 한 판이
뭐 좀 부담 없는 보너스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6강은 갑니다. 지난번에 그 파주에서 윤도현 감독 만났을 때 우리 여자 선수들이 체력 훈련 너무 심하게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저는 그게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체력 훈련이 우리 여자 대표팀을 악마로 만들어줄 겁니다. 상대방이 봤을 때. 그래서 16강 가고요. 그 이상으로 여자 축구로 즐거운 6월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옐로카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3분 선정해서 월간 축구 전문지 베스트 11 6개월 정기 구독권 드리겠습니다. 축구 이야기 다음 시간에 다시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그런데 한글을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한글날이 공휴일이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예전부터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어찌됐건 제가 KBS 사극 중에서도 대왕세종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시청률이 조금 덜 가장 나왔었는데 실패한, 굉장히 저는 사극이죠. 대왕세종 그 주제가 음악 있죠? 네. 저 CD도 있어요 집에. 예. 제가 그냥 엔사의 나이키, 엔사의 운동화를 딱 집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엔사가 생각하시면 많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요거만 예.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칼럼 사이트 챔버스 누군지도 모르겠다. 아니 그거는 그대가 유럽 축구 축알못이시니까 그런 거. 축구를 알지 못한다. 박찬하 위원이 최근에 이승우 선수를 개인 인터뷰를 했었어요. 우리 옐카 좀 출연 섭외 좀. 제가 뭐 번호 땄어요? 아니 뭐 제 힘닿는 데까지 뭐 한번 제가 제 번호 뭐 여자도 아니고 남자 축구 선수 뭐 번호 좀 심어봐요. 여기다.